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까지 같이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고기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큰 고기압인 게 존재하고 작은 고기압 이런 게 존재하는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큰 고기압입니다. 자, 키 큰 고기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날씨가 좀 따뜻한 데서 발생하는 고기압이 키 큰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지표가 있어요. 자, 원래 지표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의 기압이 아마 클 거예요. 근데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순환 자체가 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는 순환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 요거는 이제 별개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는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자, 예를 들어 얘가 뭐 20도라 치고, 10도의 공기가 있고, 30도의 공기가 있다 치자. 그러면, 입자 배열이 20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자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30도에서는요, 얘가 이렇게 간격이 조금 더 멀어져요. 이런 식으로 멀어집니다. 근데 10도 같은 경우는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까워질 거예요. 가까우니까 이렇게 이제 아마다시피가 모이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표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10도가 가장 고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저기압이 될 거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근데 위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얘가 고기압이고 얘가 저기압일 거기 때문에 반대로 공기가 움직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쌤이 지금 점선 표시는 요거는 좀 비슷하겠다, 그치? 그럼 여기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온도의 차이에 따른 공기의 수평 이동과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서 저기에서 상승이 일어나고 하강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아예 따뜻한 지역만 한번 얘기를 해줘. 아예 따뜻한 지역. 전체적으로 공기가 위쪽으로 좀 솟구쳐 있겠다, 그치?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하강기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쳐. 하강기류. 그럼 주변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곳에서도 많이 하강을 해야겠다, 그죠? 많이 하강을 하게 되다 보니 어떤 형태가 되느냐? 자, 얘가 고기압 중심이에요, 고기압 중심. 그럼 이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곳이잖아? 공기가 많이 내려가겠다, 그죠? 자, 애초에 공기가 높게까지 이렇게 주변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이제 공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단열 팽창이, 단열 압축이 일어나겠다, 그지? 그럼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때? 고온일 거야, 고온. 그런데 양적인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이제 쭉 퍼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 아래쪽에 공기가 훨씬 더 많이 쌓여 있게 됩니다. 주변에 공기가 적은 만큼 얘는 공기가 좀 많아지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기압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요렇게가 우리가 알게 되는 이제 고기압을 중심으로 포물선 형태의 등압선이 그려집니다. 등압선이란 게 뭐냐? 기압이 같은 애들끼리 선을 연결한 걸 얘기해. 그래서 얘가 대략적으로 1000헥토파스칼 정도의 기압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까? 그럼 얘는 한 10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1050이다. 그래서 얘가 고기압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런데 그 위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이제 또 등압선을 가지게 되고요. 일단 선 딱 그려놓고 마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등압선을 그리시고, 그 위에도 등압선을 그리시고, 그 위에도 등압선을 그려보자 라는 겁니다. 그 위에도 등압선을 그릴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냐? 자, 따뜻한 동네에서 이제 공기가 아래쪽으로 이제 위에서도 내려오고 여기서도 내려가고 여기서도 내려가고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서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고기압 중심부에 공기가 모여있는 형태가 돼. 위에서도 내려가다 보니까 상승이 강한 만큼 하강도 강하다 보니까 주변보다 공기 양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지? 그럼 면적당 공기 양이 많아지다 보니 고기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높이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이 점선끼리
비교하게 되었을 때 이 중심부가 고기압이면 얘가 저기압, 얘가 저기압이에요. 마찬가지로 점선까지 기압을 비교하게 되면 얘가 고기압일 때 얘가 저기압이고 얘가 저기압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점선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내려온 공기 때문에 얘가 고기압이고 얘가 저기압이고 얘가 저기압이 되어 있더라 이거야.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가 자꾸 바깥쪽보다 고기압이고 중심부가 바깥쪽보다 고기압이고 중심부가 바깥쪽보다 고기압입니다 라는 것이 반복된단 말이야. 왜? 그것보다 더 위쪽에서 하악이 발생하니까. 이유는 따뜻한 지역이다 보니까 공기가 애초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걔가 모여서 내려오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높은 데서부터 내려오는 하강이 발생하더라 이거야. 위에서부터 애초에 키가 크다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 그 내려온 아래쪽부터 하강이 발생하는 그 바로 아래쪽부터 주변보다 기압이 높고 주변보다 기압이 높고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게 반복되더라 라고 해서 고기압 자체가 키가 큰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럼 이거는 기본 전제 조건이 날 이 지역 자체가 뜨거워야 돼, 차가워야 돼, 공기가 많이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따뜻한 지역에서 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키 큰 고기압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키 작은 고기압도 있단 말이야. 키 작은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같은 경우는 자 이전에 이런 애들이야. 애초에 공기가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쪽에 있다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그냥 고기압이 발생하게 되면, 그지? 야 생각을 해봐. 안 그래도 애들이 공기가 다 아래쪽에 퍼져 있어. 아래쪽에. 위에는 공기가 적어요. 다시 한번 얘는 공기가 위가 적어요. 위가 적은데 어떻게 돼? 거기다가 하강기류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내려와서 얘들이랑 똑같아. 얘들이랑 똑같아. 근데 키 큰 고기압처럼 공기 자체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쯤까지만 많이 있단 말이야. 정선까지만 많이 있어. 여기는 키 큰 고기압은 이 정선까지 공기가 많아. 여기서 한 칸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니까 공기가 많은 건데 주변은 안 내려왔거든요. 알겠지? 주변은 안 내려오고 얘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10층에서 9층으로 내려왔는데 양쪽은 그대로야. 이 9층에서 8층으로 내려왔고 8층에서 7층으로 내려왔어. 근데 주변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자꾸 주변보다 많은 건데 얘는 그 높이가 별로 안 높아. 왜? 온도가 높으면 저 위쪽까지 공기가 퍼져 있지만 온도가 낮으면 아래쪽에서 배치가 되다 보니 똑같은 형태가 몇 층 안 생겨. 요 정도 하잖아. 요 정도 하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등압선이 평평해져 버렸어. 왜? 이 정도 높이까지 오게 되면 더 이상 하강기류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 하강기류가 잘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기압 배치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고기압이에요. 저예요. 좋아요. 얘도 이제 고예요. 저예요.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제 등입니다. 등. 근데 문제가 있어. 자 봐봐. 그나마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가 생겼잖아. 그럼 이 위에는 공기가 많을까 적을까? 오히려 적어서 뒤집어져 있어. 얘는 오히려 저기압이 되어 있다 이거야. 주변이 고고 주변이 곱니다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이거야. 알겠지? 이런 형태를 띄어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온난한 지역에서 발생한 고기압 같은 경우는 중간이 고고고고인데 한랭한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 같은 경우, 고기압 같은 경우는 밑에는 뭔데 위에는 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기압 자체가 키가 어때요? 작죠? 키 작은 고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쌤 교재 그 베이직에는 뭐라 적혀 있냐면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이라고 적혀 있을 건데 온냉 고기압에다가 써주세요. 키 큰 고기압. 제목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키 큰 고기압. 그 다음에 한랭 고기압에는 뭐 써주시면 돼요? 키 작은 고기압이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다시 한번 키 작은 고기압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키 큰 고기압과 키 작은 고기압은 우리가 이제 이 고기압에 대한 해석이고요. 자,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고기압을 왜 했느냐? 기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야, 기단은 지표 위에 오래 머물러 지표의 성질을 닮은 공기 덩어리다, 그치? 그러면 주변에다가 영향력을 미쳐야 성질이 잘 안 변할까?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성질이 잘 안 변할까?
그쳐야 성질이 잘 안 변하겠다 그지?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성질이 변하기로 약속을 했잖아. 변질을 얘기했잖아. 그럼 주변에다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냥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기단들은 저기 있는 기단들은 대부분이 고기압이게 저기압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저 기단들은 주로 뭐게? 주로 고기압이야. 왜? 불어나간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불어 들어오지는 않아. 그럼 성질이 잘 변해 안 변해? 잘 안 변해. 불어나가는 공기는요 잘 안 변해. 저기압은 불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주변에 영향 다른 공기가 오기 때문에 막 내가 하는 건 줄 알다 온나다 스만 공기가 온나니까 그러면 성질이 쉽게 변해버려. 그럼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오래 머물러도 지표 성질을 안 닮아 기다리라 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고기압이야. 그런데 이 고기압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뭐랑 뭐가 있어?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어. 정체성 고기압은 제자리를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친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이동해 나가는 친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는 이 정체성 같은 경우는 어떤 거야? 시베리아나 오로츠크나 북태평양 같은 애들이 주로 얘기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양치강 기단은 사실 이동성 고기압이랍니다.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은 왜 이동성일까? 야, 이동을 하려면 가벼워야 돼, 무거워야 돼? 가벼워야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따뜻한 애들이 가벼워, 차가운 애들이 가벼워? 따뜻한 애들이 가벼워. 건조해야 가벼워, 습해야 가벼워? 건조해야 가벼워. 그러면 온난 건조한 애가 제일 가벼운 애다, 그지? 그래서 이동을 잘 해. 그러다 보니까 성질 유지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쌤이 그래도 쌤 전공에서의 이야기니까 들리는 이야기라서 아는 건데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는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양측간 기단이 더 이상 기단을 안 나올 거야. 이동성 고기압을 더 이상 기단이라고 인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좀 불고 있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언제 바뀔지. 알겠지? 언제 바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도 기단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측간 기단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야. 양측간 기단은 이동이 잦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기가 많이 이동을 하겠다, 그지? 그럼 성질 변화가 잦다 보니까 날씨가 일정할까? 일정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야, 정체성 고기압이라는 거는 내가 정체되어 있으면 저기압도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동성 고기압은 나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성 저기압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봄이나 가을이 되면요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교차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유지가 잘 돼?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봄과 가을의 날씨가 지멋대로 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제 고기압에서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보이면 이제 기단에 대한 해석, 정체성 고기압과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베리아와 그 다음에 오츠크해와 그 다음에 북태평양 그 다음에 양측강 기단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네. 시베리아 기단에서 떨어져 나온 친구들도 우리가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얘기하긴 해. 다시 한번 더 시베리아 기단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 즉 건조한 공기가 그래도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지? 좀 따뜻해지거나 혹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동성 고기압인 친구들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게 이제 고기압에 대한 해석이고 키 큰 고기압과 특히 작은 고기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온난이고 얘가 한랭이기 때문에 온난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야 하면 북태평양 기단인 거고요. 한랭 고기압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야 라고 하면 시베리아 기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럼 오츠케도 얘랑 비슷하긴 해요. 근데 오츠케 같은 경우는 쟤만큼 춥진 않기 때문에 좀 달라.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을게요. 저대로 보시면 됩니다. 저 둘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 더 얘기해 줄까? 키 큰 고기압은 언젠가는 등압선이 이렇게 되고 언젠가는 이렇게 되긴 할 거야. 언젠가는 쟤도 저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석하는 영역 내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키 큰
큰 고기압을 형성하고 있다더라. 얘는 키 작은 고기압을 형성하고 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볼까? 다음 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 나온 내용은 실제 우리 일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는 거거든요. 일기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건데 바로 이제 그림 3개가 나온다고 죠? 그림 3개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 3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가 알기는 이제 겨울철 날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겨울철 날씨. 겨울철 날씨의 특징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일기도라는 것은요 막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등압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등압선. 자, 등압선 같은 경우는 기압이 같은 애들끼리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기압이 같은 애들끼리. 그리고 지도가 그려져 있으면 지표 부근의 기압을 측정한 거예요. 얘만 지표고 나머지는 고도에 따라서 측정한 기압인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선생님 얘가 고고 얘가 저니까 이 고가 높은 거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높이끼리 비교하는 게 보통 기압 비교예요. 기압 비교는 고도에 따라서보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높이에서의 비교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쟤들은 전부 다 같은 높이들끼리 비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등압선 같은 경우도 지표 부분의 기압을 측정한 건데 자, 한 칸당 4 헥토파스칼 간격입니다. 한 칸당 4 헥토파스칼 간격이고요.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기압 차이가 크다는 얘기가 의미하는 게 뭐게? 바람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거야. 센 바람이 분다더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센 바람이 불더라. 이게 우리가 이제 등압선에 대한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자, 밑에 그림 볼까? 겨울철 그림 볼래? 겨울철 그림. 겨울철 그림은 등압선 간격이 촘촘해, 듬성듬성해. 촘촘하지? 그럼 바람이 세다 약하다? 바람이 세다. 두 번째, 자, 겨울입니다. 자, 겨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서구 동저형 기압 배치를 가져요. 물론 그 그림에서 왼쪽이 고기압이고 오른쪽이 저기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북서쪽이 고기압, 남동쪽이 저기압으로 가도 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절에 따른 계절풍이 존재하는데 무슨 계절풍입니까? 북서 계절풍이 존재하죠.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북서쪽에서 불어온다는 얘기야. 남동쪽으로 불어갑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지 못하고 자꾸 저 밑에 구석탱이에서 처박혀 있다가 여름대로 올라오는 거야. 반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겨울철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여름. 자, 마찬가지로 기압 간격이, 등압선 간격이 좀 널찍널찍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바람이 어때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압 배치는 얘도 거의 뭐 약간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배치는 남고 북저형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계절풍 같은 경우는 남동 계절풍이라는 계절풍이 끝나더라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어떻게 된다? 남북 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서 뭐한다? 북서쪽에 11일 기단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발생하기도 해요? 장마, 전선이 발생하기도 하죠. 물론 초여름이긴 하지만 초여름도 여름이니까 얘도 여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그려질 수도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자, 봄, 가을의 대표적인 기단이 누구였습니까? 양치강 기단이다, 그지? 양치강 기단은 이동성 고기압이기 때문에, 이동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딱 어디가 기압 이게 있어 없어? 없어. 정해진 기압 배치가 없어요. 약속된 고저의 위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고저가 거대하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작게 소규모로 배치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저 위치가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작고 여러 고저기압이 배치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큰 애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전체성만큼 클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이게 봄, 가을의 특징이 되겠고요. 봄, 가을은 구분이 안 갑니다. 일기도만 보거나 알 수가 없어요. 변화를 보거나 혹은 뭐 봄과 가을에서의 특징을 다른 걸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 황사가 발생했어. 언제야? 봄이겠지 뭐. 그렇지? 현구마비의 계절이에요. 언제예요? 가을이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해. 왜? 하늘이 낮아나 높아진단 말이야. 그지? 습했다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구름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봄과 가을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또 무엇이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 나와요? 전선 나온다, 그지? 8페이지인가? 7페이지니? 7페이지 봅시다. 전선입니다, 전선. 자, 마찬가지 전선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오랜만에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선 얘기하기 전에 하나 보고 넘어갈까? 혹시 대기대순환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대기대순환 이렇게 되지? 지구가 있어요. 자, 0도부터 30도, 60도, 그 다음 90도 부분이 있습니다. 0도에서 30도의 부분은 지상풍이 있다, 그지? 무슨 풍이지? 무슨 풍이었죠? 역풍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위에 반대로 보는 풍량이 하나가 존재하죠. 그거죠? 좋습니다. 편석풍. 자, 마지막 극지방에 불고 있는 바람 뭡니까? 좋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느냐? 지상풍이라고 합니다. 지상풍. 여러분들이 작년에 썼던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순환에서의 지표에서 부는 바람들을 우리가 지상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지상풍은 누구죠? 우리나라는 뭐 무슨 풍이 분다? 서풍이 불어요 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공기가 있습니다. 단 조건은 A 공기와 B 공기의 성질을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서로 다른 성질. 그럴 때 성질은 온도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가 차면 하나가 따뜻하다라고 치자. 하나가 차면 하나가 따뜻하다라고 쳤을 때 두 공기가 만날 거야. 편서풍을 타고 움직여요. 언제 만나게? A와 B가 서로 마주보고 올 수 있나? 둘이 같은 바람 타는데 마주보고 올 수가 없다, 그치? 그럼 언제 만날까?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빠를 때 만나겠다, 그치? 그럼 쟤들이 만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식. 물론 마주보고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마주보고 만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건 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성질의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만나려면 뒷공기가 빨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뒷공기가 빨랐을 때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치가 되느냐 처음에 A와 B가 잘 가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었던 A가 이렇게 B를 만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밀려나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얘기는 이름부터 먼저 얘기할까? 할랭 전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할랭 전선. 자 할랭 전선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뒤쪽에 있었던 찬 공기가 뭐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공기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특징은 이거야. 찬 공기는 가라앉아 또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뭐해? 또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뒤를 치면요 아래를 파고들어요. 어떻게? 원래 공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저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찬 공기가 이렇게 빨리 와요. 근데 따뜻한 공기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가 안 가? 안 갔지.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는 고작 요만큼 갔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되었을 거란 말이지. 그 문제는 요 점선친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이 점선친 부분이 찬 공기가 나를 밀리니까 앞으로도 밀리겠지만 어디로 밀리겠어요? 위로 밀려버리니까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공기가 뭐 했습니까? 상승했네? 단열, 팽창이 일어났겠네? 뭐가 형성될 수 있다? 구름이 형성될 수 있다. 야, 구름이 만들어지다 이거지. 핵질에는 문이 구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이 경계를 전선이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과 지표가 미안합니다. 전선면이라고 해버렸네. 전선면입니다.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는 경계를 전선이라고 할 거고요. 자, 지금 쓴 모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은 공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왜? 애초에 조건 자체가 편서 타고 움직인다에 시작이 있잖아. 좀 움직이고 있잖아. 나중에 되면 이게 또 움직여.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 친 이 구간은 지금은 지표에 어떤 공기가 존재하고 있어? 따뜻한 공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지? 곧 있으면 어떤 공기가 올까? 찬 공기가 오거든. 앞으로 뒷공기가 이름입니다. 한랭한 공기이기 때문에 한랭전선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시간 지나면 한랭한 공기가 와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랭전선입니다. 자, 입체적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입체적으로. 자, 입체적으로 보실 것 같으면 큰일 났어 지금. 아까 오늘 낮에 잠깐 음악 틀었는데 그 비비 밤양갱 노래 아세요? 지금 머리에 계속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 지금. 미칠 것 같아. 정신 나가는 것 같아. 약간 나의 수도 금지곡이야. 이랬던 적은 한 방에 오는 느낌이 잘 없었는데 몇 번 안 들었거든. 계속 밤양갱 하고 있어. 미치겠네. 선생님이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수능 금지곡 그거인데 그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와 그거는 머릿속에 안 떠나. 그냥 무한 잘 때는 무한대 생겨. 아침에 할 때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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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때가 쌤은 그 암열맨 아세요? 암열맨 모르지? WS502의 노래 중에 SS501 노래 중에 I'm Your Man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그것도 옛날 세대의 그런 수능 금지곡이었거든. 나중에 학교에 틀어놔. 다 사용시켜 그냥. 종류별로 사용시켜 종류별로. 그럼 전부 다 이제 수능지 때 뭐하고 있어요? 소리 이러고 있다니까. 들어가서
자,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이 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이렇게 이제 찬 공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이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찬 공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위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배치가 되어야겠다. 그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배치가 됐다라고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찬 공기 위에다 탄 공기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요 면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전선면이었습니다. 자, 요 면이 우리가 얘기하는 전선면이 되는 거고, 이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는 경계를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럼 이 전선은 동쪽으로 이동해, 서쪽으로 이동해?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얘는 동쪽으로 가야지. 왜? 공기들이 다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도 동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동 방향에다가 삼각형 그려주시면 이게 우리가 그냥 한랭전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랭전선.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이 친구는 지금 어떤 공기에 서 있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에 서 있다, 그지? 지표가 빨간색이니까. 근데 곧 있으면 이제 어떤 공기가? 찬 공기가 오면서 위에서 뭘 뿌려? 비를 뿌려. 비를 뿌리는 것은 어디냐? 전선 뒤이자 항상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이자 전선면 아래 지표에 비가 옵니다. 약속하자. 자, 다시 한 번 더. 전선면 아래의 땅과 그다음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는 한랭전선, 온난전선과 할 것 없이 무조건이고요. 이 그림에서는 전선 뒤에 있기 때문에 전선 뒤에 비가 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구름의 자체가 전선면의 기울기가 좀 가파르다, 그지?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구름 자체가 어때? 높게 솟아오르는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각이성 비가 좀 적게 내리더라라고 얘기하는 게 한랭전선의 특징이야. 그런데 두 번째, 온난전선 한번 볼까요? 자, 온난전선은 그냥 그림 하나로 총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찬 공기가 뭐해? 움직이다. 그래서 찬 공기 위를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더라. 가 되거든. 그러면 이 주황색 경계가 우리가 알기는 전선면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전선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별표 친 곳이 우리가 알기는 전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난전선이 형성되는 거고 바로 입체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찬 공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위에 누가 올라왔다?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주황색 면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되어 있다? 전선면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실선이 뭐가 되고 있다? 전선입니다 라고 해서 이동 방향에다가 반원 그려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온난전선의 그림인 표현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여기 있는 지표 사람 보자. 지표의 사람. 지표입니다. 지표는 찬 공기야, 따뜻한 공기야? 이 지표 찬 공기다, 그지? 아래쪽이 찬 공기다. 왜 여기 서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전선면에 비가 오고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에서 비가 온다고. 그럼 여기에 뭐 오는 거야?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럼 얘는 전선 앞에 약한 비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내리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온난전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이야기를 하시면 기본적인 두 가지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7페이지 보시면 밑에 정리가 몇 가지가 되어 있다, 그지? 정의 나와 있다, 그죠? 정의. 처음에 어때? 한랭전선의 정의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며 형성되고요. 온난전선의 정의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형성된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파고들고 타고 오르는 게 특징이다. 다시 한번 파고들고 타고 오르는 게 특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얘들이 이제 전선면의 기울기가 가파르고 완만한 거에 이동 속도가 나오는데 이동 속도는 한림전선이 빠르대. 왜 빠르게? 얘기를 해줄게. 빠르게 말하자 이거거든. 왜냐면 이유는 묻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만 할 줄 아면 돼. 나중에 이유가 있었는데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었다 정도만 떠오른다면 충분해. 한림전선은 왜 빠르냐? 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전선의 정의가 뭐였어요? 전선 면과 지표의 경계예요. 그러면 전선면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야, 전선면의 아래쪽은 항상 찬 공기야, 따뜻한 공기야? 찬 공기야. 그래서 이 찬 공기가 움직여야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는 위치가 바뀌어요. 다시 한 번 더. 찬 공기가 움직여야 전선이 이동을 한다고. 왜? 전선면의 아래쪽이 찬 공기고 찬 공기가 움직여야 전선이 움직이기 때문이거든? 근데 봐봐. 한림전선이든 운남전선이든 항상 어느 쪽이 가까운 공기가 더 빨랐어? 서쪽에 있는 공기가 더 빨랐단 말이야? 그러면 서쪽에 있는 찬 공기가 빠른 한림전선은 속도가 빨라야 되고 동쪽에 찬 공기가 있는 운남전선은 찬 공기가 느리기 때문에 전선의 이동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이거는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통 남자 바퀴가 커요, 여자 바퀴가 커요. 남자 바퀴가 크죠? 근데 여자 바퀴 큰 사람이 좀 짜죠? 그렇다고 우리가 평균이 남자가 작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안 되지. 얘도 똑같아. 평균적으로 보통 한림전선이 운남전선보다 대부분 많은 거야. 아시겠죠? 대부분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빠를 수도 있어. 온난이 한림보다 빠를 수도 있어. 근데 잘 없다. 그래서 보통은 한림이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밑에 나오는 기온 변화나 풍량 변화는 쌤이 요 뒤에 음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마저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종류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회색 전선. 자, 회색 전선. 자, 회색 전선이란 건 무엇이냐? 자, 물어보자. A, B, C. 다 편선분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A랑 B가 만나게, B랑 C가 만나게, 아무도 안 만나게 하면 다 만나게. 누구 만나게? A, B. 근데 답을 바꿨어요. A가 세모. A, B, C. 왜 답을 바꿨어요? C가 차가운 거, B가 뜨거운 거. 그러니까 이거 한례 공간이잖아. 네. A, B. A, B. 본인의 사고대로 푸시면 돼요. 본인이 틀려도 괜찮아요. 쌤이 항상 얘기해서 틀려도 괜찮아. 틀리면 고치면 돼. 남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안 돼. 시험 칠 때 남 생각으로 풀 거 아니잖아. 알겠지? B, C. B, C. A, B. 정답은? A, B죠. 왜? 방금 설명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한림전선은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B는 느려요. C는 빨라요. 알겠지? 다시 한번 A가 빠르고 C가 빠르고 B가 느리기 때문에 A와 B는 만날 수 있습니다. C는 B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B가 너무 느려요. 쫓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A와 B가 만났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A와 B가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게?를 보여줄게. 첫 번째. 현재 A와 B는 공기 위치가 이렇습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쭉 따라간다, 그지? 그래서 언젠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느냐? 찬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고, 그리고 이 경계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왼쪽으로 솟아오르고 오른쪽으로도 솟아오르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곧 있으면 얘는 죽어요. 소멸됩니다. 왜 소멸되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잖아? 이렇게 되거든. 얘가 왜 소멸이게? 전선의 정의는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는 경계예요. 자, 전선면이 지표랑 만납니까? 안 만나죠. 소멸이야. 그러면 딱 여기까지는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거든. 이게 회색 전선입니다. 여기까지는 회색 전선이에요. 그래서 전선을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린다? 요 별표 위치에 삼각형 반원, 삼각형 반원을 교차로 그려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회색 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와 B가 요 두 가지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회색된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넘어갈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간 지각 능력에 대해서 좀 물어볼 거예요. 사실 공간 지각 능력은 아니고요. 넌센스 퀴즈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자, 어느 지형입니다. 어디게? 지형이에요. 어디게? 나라예요, 나라. 이게 오늘 나라라고요? 우리나라. 오, 맞아요. 우리나라예요. 왜요? 우리나라를 어디서 바꾸게? 위? 또 맞아. 동쪽에서 본 거야. 제주도. 그래서 쌤이 얘기했잖아. 넌센스 퀴즈라니까. 얘가 제주. 얘가 울릉도. 또 금요일하고 부산이겠죠? 미안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데나 떠도 돼. 어딜 끝든지 간에 항상 오른쪽이 북쪽이야, 남쪽이야? 북쪽이고 제주도 쪽이 남쪽이다, 그지? 그러면 이 점선 왼쪽은 공기가 따뜻한데요, 찬데요? 따뜻한데요. 오른쪽은 한랭하다, 그지? 근데 만약에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 그래서 한랭한 공기가 이렇게 덮고 있는데 온난한 공기가 이렇게 와. 근데 만약에 양쪽에서 계속 밀고 공기가 밀고 온다 치자. 그러면 이 온난한 공기가 자꾸 뭐 할까? 한랭한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서, 그리고 여기는 한랭한 공기가 살짝 내려가서 타고 들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뭘 만들어? 그럼 안 되겠다, 그지? 근데 뒤에서 계속해서 따뜻한 공기가 오면도 불구하고 한랭 전선이 밀려나지 않는다면 여기 계속 밀려내리겠죠? 이걸 뭐라고 하자? 장마전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체전선이에요. 정체전선. 근데 우리나라에서 초여름에는 원래 우리나라에 어떤 기단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 5축의 기단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덮고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남쪽에서의 북태평양 기단이 한 번 이렇게 비 내리고, 그 다음 또 밀어내서 비 내리고, 또 밀어내서 비 내리고, 밀어내서 비 내리고, 밀어내서 비 내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비가 어떻게 와? 장마전선이 항상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북상해요.
그래서 항상 장마가 시작됩니다. 6월 말 7월 초에는 언제 어디서 비가 와? 제주도에서 비가 오고. 알겠지? 그리고 7월 초에서 7월 한 4, 5일까지는 대구에서 비가 오고. 그러고 나면 한 7월 7일에서 한 7월 10 며칠에는 어디에서 비가 온다? 서울에서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6월 말부터 7월 초 중순까지 어디로 간다? 제주도에서 시작한 장마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좀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7월 7석에 맨날 누가 부껴안고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야. 겨누라 징겨라 이제 하면서 우는 거야. 왜? 한 달 만에 보면 1년이죠. 1년 만에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 얼마나 반갑겠어. 비가 내리잖아.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로 만든 게 뭐예요? 자라라 와가지고 막 다리 만들어주면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부득겨 우는데 그게 비가 내리는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다 재밌게 들었고 옛날에는 그랬겠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왜? 그때 이제 순수했거든. 순수했단 말이지. 지금 믿어요? 혹시 산타 믿습니까? 주변에 산타 믿는 친구 없니? 있을 수도 있어. 나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니야. 그치? 다만 틀린 거죠. 그치? 틀렸어요. 잘못된 건 아니야. 틀린 게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우리 인간은 맨날 틀린 선택을 반복하거든.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것 같으면 뭐 안 되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장마전선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세력이 비슷한 두 이제 성질이 다른 공기가 서로 이제 밀고 나가는 공기에 대해서 밀리는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 전선 같은 경우는요, 이 별표 일체가 그릴 건데 별표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릴 것 같으면 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선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전선 북쪽에 항상 뭘 그려준다? 위가 온난하고 위에가 한난하고 아래가 온난하잖아. 위에가 한랭하니까 온난 기호를 그려주시면 되겠고 아래가 따뜻하니까 한랭 기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변태 같은 소리입니까? 하시면 안 돼요. 왜? 자, 하나 물어보자. 전선은 뒷공기를 표현해서 앞공기를 표현했어요. 뒷공기지. 다시 한 번 더. 한랭 전선 봐봐. 뒷공기가 작지. 온난 전선 봐봐. 뒷공기가 따뜻하지. 다시 한 번 더. 뒷공기가 한랭하죠. 삼각형을 어디로 그려줘야 돼? 아래쪽으로 그려줘야 돼. 반은 어디로 그려줘야 돼? 북쪽으로 그려줘야 돼. 이거 뒤집지 말자. 그리고 항상 비는 어디에 내려요? 찬 공기 위 따뜻해서 내리기 때문에 전선에 어디에 비가 와? 알겠지? 전선에 북쪽에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이제 온대 저기압 개념으로 넘어갈 거예요. 온대 저기압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온대 저기압은 우리 기난 내용 좀 치워도 괜찮을까요? 이 내용도 좀 치우고 넘어갈게요. 키 큰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위에 기난 내용 좀 치우겠습니다. 왜? 눈 왔다고요. 눈 왔대? 네. 진짜? 네. 근데 지금은 없지 않나요? 지금 보셨다. 지금 보실 수 같은데. 쌀이만큼 많이. 에이, 대구는 안 돼. 포기해. 포기해. 일본 가야지, 일본. 어? 일본 가야지. 그러니까 일본 가면 눈 쌓이지. 쌤 12월 달에 일본 갔을 때도 눈 왔는데. 쌓였어요? 좀 쌓였어. 엄청 심하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좀 쌓였었어요. 어디가 있어요? 쌤 거기. 토토로 말이야. 맞아. 유인가 뭐. 어느 지역이에요? 거기가. 토토로가? 후쿠오카. 토토로가. 갔다 왔어? 거기 갔어요, 토토로. 토토로 갔어요. 유인 마을. 거기. 쌤은 사실 거기 엄청 있잖아. 온천 갔다 왔죠. 왜 예전에 무슨 뭐 입고 가는 김용호 아닌 거예요?
있죠. 김구 들어와. 어? 아, 근데 발명만 보면 되잖아. 난 어렸을 때 가서 심지어 가죽탕. 쌤도 이제 가족탕 갔었습니다. 그래요? 가족탕. 오. 가족탕 갔죠. 가족탕 가서 이제 누나랑 어머니랑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간 거랑 둘이 가고 쌤 따로 가고 그 개인탕도 따로 있더라고. 쓸 수 있는 게. 쌤은 이제 네. 쌤은 유인 말고 거기보다 좀 더 안쪽에 있는 온천 마을로 갔거든요. 거기도 이제 온천 마을이 따로 이제 거기도 있는데 거기 유노히라역이라고 좀 구석진 데 갔는데 거기 가니까 눈 진짜 쌓여 있더라. 그리고 아침에 눈이 미친 듯이 와서 좋겠다. 난리가 났었죠. 이거 문 만들었어요. 이 사람요? 그렇진 않았어요.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던지는 거 아니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어? 어른이라고? 야, 그 낭만이 너무 없는 거. 낭만 좋다. 낭만은 있죠. 낭만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집에서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놀러 간 사람들 나이를 합치면 이제 거의 한 100살은 넘죠. 아, 맞아요. 어, 네? 200까지는 안 되고 200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150 좀 되는 그 정도 이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제 모시고 다녀야 돼요. 눈 만들 시간이 없어요. 눈 만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랑 놀러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막 만들고 하면 됩니다. 쌤도 이제 여자친구랑 가면 그렇게 만들 테니까 가족들이랑 가면 여자친구랑 그거 만드세요. 눈오리 그거. 눈놀이 이거 해가지고 네, 만드는 거 본인이 만들면 되지 왜 나한테 시켜요? 그냥 MBTI가 쌤 뭘 같아요? E, E, N. N, T. 완전 T일 것 같아. 완전 T, 근데 살짝 F이면 조금 있어요. F인 것 같아. 그 J, 무조건 J. 무조건 J. 아니 I일 것 같은데. I일 것 같아? E, 근데 E 무조건. 아, 그래? 사실 I일 수가 없어요. 왜? 그냥 E일 것 같아 무조건. 아니, 의외로 I인 사람일 것 같아. 의외로 I인 사람이 많지. 근데 뭔데? 쌤은 E고요. 맞네. 근데 옛날보다는 덜 E예요. 이게 덜 E예요. 헐. 그런 것도 있죠. 쌤이 여러분들이니까 이렇게 에너지 많이 쓰고 이런 거지 처음 봐도. 왜냐면 처음 봤는데 반가워요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도 E인데 수업 시간에는 그 E의 모습을 좀 많이 표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쌤은 공상하는 거 많이 좋아합니다. N. N이에요. 그럼 ENTJ. T 아니야? N이고요. T야? F요. 그 다음 쌤은 원래 극단적 T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좀 덜 해요. T죠? T긴 T인데 아까 그 눈오리를 나한테 지키냐? 근데 딱 느꼈어요. 그때 딱 눈물 느꼈어요. 날 뻔했어. 완전 진짜. 저희 처음 알았어. 나는 너가 하라고. 거기서 T라고 했어. 쌤은 좀 T고요. 니도 T잖아. 이제 F를 할 줄 아는 T인데 그래도 T죠. 근데 이게 T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얘기해줄게. 야, 과학 쌤들 중에 F 잘 없어. 직업적 특성이야. 정답을 찾아야 돼. 알겠지? 수학쌤들은 좀 덜해. 왜냐면 수학쌤은 실생활 이야기들이 아니라서 학습과 현실이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과학은 대다수가 현실 얘기잖아. 현실과 가깝잖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배우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이 공부를 혼동해서 섞여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성격 파탄자가 많아. 지랄 같은 사람 좀 많아. 선생님은 그건 아니잖아. 쌤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로 심하진 않고요. J. P? 그리고 J. P와 J는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쌤은 약간 이런 거지. 일에서는 J이고 현실에서는 P인 편이야. 여행은요? 여행은 B죠. T요. B. 그 결론은 뭐예요? 어? 결론. 결론 옛날에는 P 같던데 요새는 J가 있다. 그럼 ENTJ. 아 아깝다. 왜? 저 ENFJ. 아 FJ야? 네. 계획적이고 F구나. 미안합니다. 아까 이 오리 얘기를 해서 너랑 그치? 나랑 완전 정반대. 정반대야. 제가 ISTP거든요. 아 아. 그 뭐예요? ENFJ. ENFJ야? 여기랑 이제 똑같네. 너무 안 맞아. 어? 너무 안 근데 살짝 그거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낯가리는데 친해지면 또라이 되는. 얘 아. ENFJ야? E가 살짝 J가 그래요. 아 그래? 네. 쌤도 옛날에 좀 그랬지. 근데 왜 낯가리? 쌤은 나도 안 그랬는데. 쌤 나도 잘 안 그랬어.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썼어.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남 생각 그렇게 신경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 생각 신경 안 쓴다는 게 제가 어떤 사람이고를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애가 어떤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쌤 행동이 바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옛날에 쌤이 어릴 때는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았어. 오해도 되게 많이 받았어. 왜냐면 쌤은 이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도 딱히 구분을 안 했거든. 물론 이제 구분을 하긴 했죠. 근데 막 여자애들한테 막 남자애들한테 하는 만큼 좀 편하게 했지. 그게 좋은 건데. 그게 편하잖아. 편한데 남들은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 어떻게 이상한가요? 왜 예를 들면 막 쌤은 그 당시에도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행동을 했거든. 근데 다른 남자애들이 약간 사범대 특성인 것 같기도 해. 좀 쑥맥인 애들이 좀 많이 와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좀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다 해야 되나? 너무 강아지인가 그러면? 하여튼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저 친구는 노는 거 좋아하고 막 남자들이랑 안 놀고 여자들이랑 논다라고 소문 내는 친구들이고 근데 쌤은 똑같이 놀았거든? 다른 애들이 아예 약간 구분을 하는 애들이 오니까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쌤은 되게 신기했어.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왜 그래가 아니라 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야. 그냥 긍정적. 왜냐면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쌤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근데 완전 T다. 그래 쌤은 약간 T야. 좀 심한 T야. 상처가. 미안해. 그래서 상처를 최대한 안 줄게요. 하여튼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받았죠. 예를 들면 과에 이제 좀 예쁜 여아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나랑 그냥 재밌게 놀았어. 재밌게 놀고 막 장난치고 서로 장난치고 이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선배를 보더니 너 얘랑 무슨 관계야? 이러는 거야. 저 아무 관계 아닌데요? 했는데 몇 달 안 있다가 또 사귀더라. 그런 적도 있었어. 그래서 그 선배가 한동안 날 별로 안 좋아했어. 그게 눈이 더 그때 이렇게. 그치. 저 아닌데요? 이러니까 나쁘게 봤을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 내용 나갔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나갑시다. 이건 다음 주에 나가는 걸로 하고 우리 인턴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몇 쪽까지 풀었었지? 20쪽. 아니다. 27쪽인가? 아니 그 50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40쪽까지 40쪽까지 풀었나? 진짜? 40쪽까지 40쪽까지 숙제였나? 그런가 봐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숙제 나가야지. 에이. 까비. 자, 한번 볼게. 여기까지 나와. 자,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50쪽에 43번까지만 좀 풀어봅시다. 50쪽에 43번. 네.
50쪽에 43번까지 하고 베이직 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혼자 정기학을 배워야 풀 수 있는데 그럼 그 전까지 풀죠. 근데 오늘 엄청 많이 했어. 그죠? 근데 하나 더 나갔어야 돼 원래 아, 그래서 요거는 6페이지만 좀 풀어보자 베이직 책은 6페이지 한 페이지만 좀 풀어봐요 네. 알겠지? 어차피 다 할 거야 언제나 할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요 내용에 뒤에 이제 내용까지 같이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수고하셨고요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